제 21번입니다. ABC가 서로 다 달라요. 서로 다른 세 실수일 때 2차 함수 fx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a는 0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2차 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자, 기억.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럴 때 F1은 뭐냐? 자, F1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2B 더하기 C다. 그런데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가운데 두 배가 양 사이드의 a 더하기 c와 같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a 더하기 c를 우리는 2b라고 대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2b 더하기 2b가 되니까 4b가 된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참이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이 b는 a 더하기 c라는 관계의식을 갖고 있을 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당연히 판별식을 언급할 수밖에 없겠고,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2b 짝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4분의 d 전략으로 가는 게 계산에선 조금 합리적이겠죠.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근데 이 b가 a 더하기 c니까 b라고 하는 것은 2분의 a 더하기 c죠. 그거를 여기다가 쓱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2분의 a 더하기 c의 제곱이니까 4분의 a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 제곱이 돼요. 거기에서 ac를 뺀 거야. 그러면 당연히 4분의 4ac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2ac 빼기 4ac니까 마이너스 2ac가 되고 더하기 c 제곱이 된다. 그래서 4분의 a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a, b, c가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 a와 c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큼을 보장하고 있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니은도 참이죠. 그죠? 자, 디귿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등 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라는 관계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역시 판별식을 언급할 수밖에 없죠. 그럼 4분의 d 똑같이 가자. 그럼 b제곱 빼기 ac가 되잖아요. 근데 b제곱이 아까 ac라고 돼 있잖아. 그럼 뭐야? ac 빼기 ac니까 0이에요. 판별식 0이라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보장하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 음수냐에 따라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에는 거짓이다 이렇게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BC가 있어요. 그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세요. 가 ABC는 이 순서대로 등 비수열을 이뤄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B 빼기 A가 n제곱 그런가 보다 하고, 다는 이게 제일 눈에 띄죠. 그렇죠? 왜냐면은 6 로그 밑이 다 같아. 그러면은 로그 6에 A, B, C 이렇게 한 번에 잡을 수 있고 걔가 3이에요. 따라서 A, B, C를 곱한 것은 6의 세제곱인데 여기서 바로 느껴져야 되죠. A하고 C가 양 사이드의 곱,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B제곱은 AC잖아요. 즉 AC는 B제곱이니까 B 세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따라서 B는 6임을 알 수 있다. 즉 A, B, C가 있는데 가운데는 6으로 지금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나를 보세요. B 빼기 A가 양수야. n제곱,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양수라고.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인데 6보다 작아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의 후보는 1, 2, 3, 4, 5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B 빼기 A를 하는 값이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 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1은 안 되지. 1은 6에서 1 빼면 5니까 안 되고, 일단 2는 돼요. 6에서 2 빼면은 4니까 2의 제곱 되죠. 3 안 되고 4 안 되고 5까지 일단 돼요. 6에서 5 빼면 1이니까 1은 1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A가 만약에 2라면 2, 6, C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등 비수열이니까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C가 18이 나온다. 이런 과정을 하나 낼 수 있고, 만약에 C가 5라면, 만약 A가 5라면 5, B, 5, 6이죠. B가 6이니까 5, 6, 그 다음에 C.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비가 5분의 6이니까 C가 5분의 36이어서 이것은 C가 자연수,
서로 다른데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의 모순이다. 그래서 A는 5가 아니고 A는 2만 딱 됩니다. 이렇게 돼요. 맞죠? 그래서 A, B, C는 2, 6, 그 다음에 3, 6, 18 이렇게 되어서 뭐 다 더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다 더해주면은 20 얼마니? 6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23번이죠. fx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나눠져 있다. 그럼 지금 이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하면은 이 부분은 지금 x 1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x 8제곱 쭉 가요. 그러면은 공비가 x 4제곱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등 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면은 공비 x 4제곱 공비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항의 개수 뭐예요? 4개니까 첫 번째가 1이니까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4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 두 번째 거 어디 갔니? 요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돼요? 요 두 번째 거는 공비 얼마예요? x죠 x 공비 빼기 1분의 이렇게 돼요. 공 빼기 1분의 어떻게 되죠? 첫 번째랑 1이고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서로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곱해져 있으니까 이걸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서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x가 1이 아닌 이상 두 개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지. 맞죠? x가 1을 집어넣을 수 없죠. 일단 이 식에. 맞아요? 이 식에 1을 집어넣을 수 없어. 그 말은 여러분들 그거 아나?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공비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누잖아요. 그죠? 공비가 1일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비 빼기 1분의 공비의 그 공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공비가 1일 때는 그냥 뭐예요? 첫 번째 항이 n개 있는 거니까 a1 곱하기 n 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x가 1이 아니란 얘기는 이렇게 식을 약분할 수 있고 그냥 x-1분의 x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일단 이렇게 하나 가져가자. 그 다음에 여기 F1, 저 1을 집어넣는 거 여기잖아요. 그지? 그럼 1을 그냥 집어넣는 거는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금 우리가 구했던 이 공식에다 1을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1을 그냥 넣는 거야. 1을 그냥 넣는 거야.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면 뭐야? 4, 4, 16이잖아. 그러면은 분자는 16-1 이렇게 되고 분모죠. 분모는 16-1, 16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거죠. F2, 2는 이제 1이 아니니까 2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분모는 1이 되니까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생각이에요. 맞죠?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이 일부러 처음에 뭐 15, 17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6 빼기 1, 16 더하기 1 이렇게 썼던 이유는 얘가 지금 2의 4제곱이고 얘가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합차 공식으로 얘는 2의 16제곱이 아니라 2의 8제곱이죠. 그죠? 미안. 2의 8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은 다시 합차 공식으로 2의 8제곱 마이너스 1, 2의 8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계산을 오히려 이거는 마지막에 이 계산을 처리하는 게 더 큰 문제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얘는 2의 8제곱 더하기 1 2의 8제곱은 256이니까요. 25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생각에는 3점짜리 치고는 나름 생각할 게 많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24번이죠. 문제 뭐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해요. 가로로 인접한 두 칸에서는 오른쪽 칸의 수는 왼쪽 칸의 수의 2배이다. 그 말은 여기가 1이란 얘기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2란 얘기고 그럼 여기가 8이란 얘기고 16이란 얘기고 여기 1이란 얘기잖아요. 너무 쉽다. 그죠? 그 다음에 세로로 인접한 두 칸에서는 아래쪽 칸의 수는 위쪽 세 칸의 위쪽의 2배이다. 그럼 여기가 1이죠. 그래야지 1, 2, 4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1, 2, 4, 8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뭐야 이거? 16, 32 뭐야 이거? 4,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가로로 인접하니까 여기는 1이 되고 에이 이거 너 뭐야 이거 그래요 이렇게 된다. 그럴 때 네 번째 줄 여기죠. 마지막 줄 네 번째 줄에 있는 모든 수의 합 이랬어요. 이건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뭐예요? 공비가 2인 등 비수열의 합을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됐고 공비의 항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죠? 7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제곱이 얼마예요?
128이니까 128 빼기 1 그러면은 127임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자, 25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짜리인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있는데요. 이걸 BD를 기준으로 접어서 올렸어요.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몇 번 봤을 것 같은데 꼭 평행사변형을 접어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기랑 각도는 같아요. 맞죠? 그리고 이거랑 엇각으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색깔칠한 이렇게 세 개가 서로 다 같은 거야. 이걸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세타라고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세타가 다 같다라고 하는 거. 그럼 당연히 여기랑 또 뭐가 돼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이등변 삼각형. 맞죠? 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자, 문제에서 여기 어디 갔어? EBC는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EBC는 여기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테두리로 칠한 요 EBC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전체 ABCD의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이 h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얼마죠? 10 곱하기 h죠. 그럼 그게 5분의 1이니까 요 삼각형 EBC, ECB 요 녀석의 넓이는 EH가 된다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은 이 넓이가 EH가 되려면은 밑변에 해당하는 요 EC는 4가 됨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맞나요? 4. 왜냐면은 4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을 할 테니까요. 맞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요 5분의 1까지에 대한 파악이 일단은 됐고, 자, 그 다음에 CE 어디에요? 이거죠. 방금 구한 거 4. 그 다음에 EB 어디죠? 여기. 그 다음에 BD는 요거 대각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4, 이거 이를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등비수열. 그러면은 등비수열이니까 일단은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여기를 4R로 세팅을 해봤어요. 그럼 여기는 4R 제곱으로 세팅이 되겠지. 맞죠? 그죠?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 중에서 아까 여기가 이등변이라는 게 아까 눈에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4R이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4R. 그런데 여기까지가 다 지금 마주보고 있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길이가 같은데, 그죠? 여기가 1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4니까 요 4R에 해당하는 여기 부분이 6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4R은 6이다. 따라서 R은 2분의 3이다. 공비를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맞죠? 좋았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다시 이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거 다 지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4 다음에 2분의 3이 6이죠. 6. 그죠? 그럼 여기 6이 되고 그 다음에 6에다가 또 2분의 3이 곱해지니까 9가 되어서 우리가 어느 길이 이거 여기 색깔 바꿔서 이거 4 여기다 6 그리고 여기도 이등변이어서 6 그리고 4 6 그 다음에 9 이런 식으로 4 6 9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길이를 우리가 찾았다. 여기까지가 일단 됐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D의 길이에요. AD의 길이는 지금 여기죠. 여기에요. 그러면은 지금 AD가 속해 있는 삼각형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 9 알고 있고 10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코사인 법칙. 그러면 요 마주보고 있는 각 세타의 코사인 값만 알면은 끝이네. 맞죠?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 식으로 써보자. AD의 제곱으로 들이대야겠죠? AD의 제곱은 9의 제곱 81 더하기 10의 제곱 100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90이니까 180이죠. 2 곱하기 9 곱하기 10이니까. 그럼 180에다가 코사인 세타의 값만 구하면 된다. 자,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왜요? 여기에다가 쓱 가서 직각으로 딱 내려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당연히 반반 나뉘잖아. 맞죠? 그러면은 요 반땡은 얼마가 돼요? 9의 절반이니까 2분의 9가 되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 똑같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6분의 2분의 9로 이렇게 바로 잡아낼 수 있죠. 6분의 2분의 9. 좋았어.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6분의 2분의 9예요. 그럼 이것은 1분의 6이니까 12분의 9가 되어서 얼마가 돼요? 3, 3은 9, 3, 40이 4분의 3이 된다. 그럼 거의 다 했지. 그러면은 이 코사인 세타 대신에 4분의 3을 대입해주면은 계산해볼까요? 181에다가 180 곱하기 4분의 3 얼마요? 이거는 4, 46, 4, 5, 20에다가 45 곱하기 3은 135가 되죠. 135. 그럼 이것은 루트 5, 40 얼마니? 루트 46이 되네요. 루트 46은 제곱으로 뽑아낼 수가 없죠. 그래. 보기도 나와 있네요.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5번은 수열 문제이지만 우리가 배웠던 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뭐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예요. 모든 항이 양수는 첫 번째 항도 양수이면서 동시에 공비도 양수가 되어야 모든 항이 양수가 됨을 알 수 있고, 자, 그다음 문제에서 n항까지 합은 예스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근데 네 번째 항까지 합해서 세 번째 항까지 합이 2예요. 그러면은 S4에서 S3을 뺐다는 얘기는요, 얘는 모르미하죠, 그렇죠? 네 번째 항의 값이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2란 얘기야. 그리고 더불어서 S6에서 S5를 빼요. 그럼 이거는 여섯 번째 항의 값이죠. 얘는 50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딱 4와 6 가운데 있는 A5잖아요. 그러면은 A4, A5, A6이 있고 그 값이 얘가 2가 되고 얘는 내가 모르겠고 얘는 50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모든 항이 양수니까 A5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그러면은 이거의 제곱이 100이 되니까 양수로서 10만 택하면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27번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한대요. 일단 눈에 띄는 게 SN 더하기 3에서 SN까지 합을 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 더하기 AN 더하기 3이죠. 이 대신에 왜냐면 SN 더하기 3의 의미는 뭐예요? A1부터 시작해서 AN을 거쳐서 AN 플러스 1을 거쳐서 AN 플러스 2를 거쳐서 AN 플러스 3까지 합이고 SN까지는 A1을 거쳐서 여기 AN까지 딱 여기까지 합이잖아요. 그러면 두 식을 뺐다는 얘기는 뭐만 남아요? 여기 싹싹 날아가서 얘만 딱 남는 거잖아요. 맞죠?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AN 더하기 3까지. 맞죠? 자, 그러면은 그 값이 뭐라는 거예요? 13 곱하기 3의 n마 1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그럴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4 네 번째 항의 값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관계식을 보면은 뭔가 갸우뚱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수 1, 2, 3, 4를 넣어보면서 뭔가 이제 찾아나가는 건데 한번 1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의 값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13 그 자체가 되겠죠. 2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A2 더하기 1을 넣으면서 A3이죠. A3 더하기 4 더하기 A5예요. 그러면은 13 곱하기 3의 1제곱 13 곱하기 3이네. 맞죠? 자, 여기서 여러분 눈치를 하나 채야 되죠. 많이 했던 거야. 봐봐요. 이게 지금 등 비주얼이니까 A2, A3, A4 그 다음에 A3, 4, 5 하나씩 커졌잖아. 즉 여기에다가 공비 R을 곱했다면은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어서 맞죠?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13에다가 지금 3이 곱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공비 R은 3이란 얘기예요. 이거를 보는 게 첫 번째 생각. 맞죠? 공비 R은 3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4야. A4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뭐 이것도 끝났지. 왜냐면 A2를 기준으로 해서 A2, A3 더하기 A4가 있는데 A2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A3은 AER. 근데 R이 얼마여서 3이죠. 그러면 3A2 이렇게 되겠지. 3A2 더하기 여기는 한 번 더 곱해지니까 9A2 이렇게 되겠다. 그게 바로 13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 더한 거니까 13A2가 13이니까 뭐야? A2는 1이네요. 그럼 여기가 1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3에 곱하니까 3. 그럼 내가 찾는 A4는 얼마야? 3 곱하기 4. 9네요. 9. 너무 허무하게 끝났다. 그래서 A4는 9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 문제는 그냥 요거를 파악하고 그죠? SN 더하기 3에서 SN을 뺀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이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건데 내가 찾는 A4를 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1부터 몇 가지를 대입해 보면서 뭔가 이렇게 구경을 좀 해보다 보면 답이 풀리거든요. 그러면 1을 대입해 보면 뭐 이렇게 나오고 2를 대입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2, 3, 3, 4, 4, 5 전체적으로 공비 R이 곱해진 거잖아요. 그게 바로 3이란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비 R은 3임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고 내가 찾는 것에 대해서 A1, A2, A3, A4가 합해서 13이잖아요. 그러면은 A2를 기준으로 A3은 3A2, 그 다음에 A4는 9A2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A2, 첫 번째 A2의 값이 1이고
그러면 당연히 139다. 그래 내가 찾는 건 9다 이렇게. 맞죠? 27번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8번입니다. 28번 문제가 나름 복잡해 보이기는데 일단은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바로 3의 배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4와 내가 만약 5를 더했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9니까 그 결과는 3의 배수가 돼요. 근데 이거를 나머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거든요. 4는 3의 배수인 3과 1의 합이죠. 더하기 5는 3의 배수인 3과 2의 합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3과 2, 3은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 여부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나머지에 해당했던 1과 2의 합 얼마예요? 3이죠. 이게 바로 3이 되니까 즉 나머지의 합이 3의 배수가 되었으니 전체적으로 3의 배수가 된다라고 파악을 하는 게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 만약에 6 더하기 11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6은 이미 3의 배수니까 맞죠? 그러면은 이거 11, 즉 6 더하기 11은 3의 배수인 9와 짜투리 2와의 합이잖아. 그럼 이건 3의 배수, 3의 배수니까 얘가 3의 배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값 6 더하기 11은 전체적으로 3의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3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만약에 5 더하기 6이 이거 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4는 3의 배수인 3과 1의 합, 5는 3의 배수인 3과 2의 합, 6은 3의 배수인 그냥 6이죠. 6 그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3의 배수 됐고 3의 배수 됐고 여긴 3의 배수 됐고 즉 짜투리였던 4를 4로 나눈 나머지 즉 요 1 그죠? 그 다음에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요거 2 그죠? 이 짜투리 이 나머지의 합이 바로 3의 배수가 되니까 그래서 4와 5와 6의 합은 3의 배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은 어떤 수들을 막 더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3의 배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 어떤 수들의 3으로 나눈 나머지들이지 나머지들 그죠? 나머지들끼리의 합이 3의 배수의 여부만 따져주면은 된다라는 거잖아요. 요거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 믿고 한번 가보자. 자, 수열 AN이 있어요.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관계식이 성립해요. 한번 볼까요? 이 EN-1과 EN은 연속된 자연수죠. EN-1 다음이 EN이잖아. 즉 홀수에서 시작해서 짝수로 끝나는 연속된 자연수 두 개는 n이라고 하는 항을 값을 가져요. 그렇죠? 이거 항의 번호 AEN, AEN-1, AEN, 다시 AEN-1, AEN. 이 항의 번호가 연속된 두 자연수인데 홀수 짝수로 되는 것은 바로 이 n이라고 하는 항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걸 한번 써볼까요? A1, A2, A3, A4, A5, A6 계속해. A7, A8, A9, A10, A11, A12 여기까지만 해보자. 쭉 가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란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는 둘 다 1이란 얘기지. 이해되시죠? 또 이거 두 개는 3, 4는 얼마란 얘기예요? 2란 얘기죠. 그 다음에 5, 6은 얼마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지. 7, 8은 얼마란 얘기예요? 4란 얘기예요. 더해 계속해. 5란 얘기죠. 한 번 더 6이란 얘기지. 맞죠? 이렇게 가요. 이게 쭉 가겠지, 그지? 자, 쭉 갔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일단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은 이미 SN이라는 거 알아. 근데 그걸 가지고 수열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수열 SN은 S1이 첫 번째 항, S2가 두 번째 항, S3이 세 번째 항, S4가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간다는 수열이에요. 맞죠? 근데 그 수열의 값이 3의 배수를 하는 거를 240항까지 중에서 몇 개냐 개수를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S1은 여기까지 합이죠. 그럼 여기 1이야. 1은 3의 배수가 아니지. 맞죠? 자, S2는 여기까지 합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2니까 3의 배수 아니죠. 그러면 또 여기까지 합이 S3인데 여기까지 다 더해보세요. 3의 배수가 안 되죠. 여기까지가 S4의 값이죠. 여기까지 합이 S4죠. 근데 여기까지 다 더하니까 3의 배수가 되네. 그러니까 S4 일단은 하나는 카운팅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S5, A5까지의 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합이 S5잖아요. 그러면은 1, 1, 2, 2, 3 더하면 얼마예요? 3의 배수 되죠? 그러니까 S5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찾아라? 240항까지 찾으니까 일단 우리는 A의 240에 대해서 일단 요 값은 얼마지? 240은 120이죠?
맞죠? A 240은 여기다 12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120 집어넣으면은 여기 n자리에다가 120 집어넣으면은 A 그 값은 120이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쭉 S1, S2, S3, S4, S5 해가지고 쭉 가서 S280까지의 값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나머지끼리의 합이 3의 배수의 여부만 따져보면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번 카운팅을 해볼게요. 카운팅 해보면은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죠? 안 되죠. S1은 안 돼요.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S2인데 안 되죠.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S3인데 안 되죠. 굳이 안 되는 이유는 그냥 나머지가 112는 그냥 너무 쉬우니까 그냥 더해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생각하면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것끼리 더한 거잖아. 그럼 나머지가 역시 뭐예요? 그 나머지 합이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한 번 더. 여기까지 합이 얼마예요? S4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드디어 이제 1, 1, 2, 2, 즉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과 1과 2와 2, 즉 뭐예요? 이렇게 3, 이렇게 3이니까 6, 즉 3의 배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S4는 뭐예요? S4의 값은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색깔을 좀 바꿔서 가자.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S4 하나 카운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S4까지는 이미 3의 배수인데, 자, 그럼 하나 더 가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S5인데 S4까지가 3의 배수였어. 거기에다가 3이니까 3의 배수죠. 그럼 3의 배수에다 3의 배수를 더하면 역시 3의 배수가 돼요. 그러니까 S5도 일단은 카운팅이 되는 대상이에요. 맞죠? 그럼 하나 더 해요. 계속해.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거 색깔 바꿔야지.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S6이잖아요. S6도 그 직전 S5가 3의 배수였잖아. 그럼 거기다가 역시 3의 배수 3을 더했기 때문에 뭐예요? S6도 역시 3의 배수가 됩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 더해. 그러면 끝나니까. 보세요. 자, 그러면은 S5 여기가 S7이잖아요. 근데 S6 그 직전까지가 3의 배수였어요. 그죠? 직전가 3의 배수였는데 거기에다가 4는 나머지가 1짜리잖아. 즉 나머지가 1짜리를 얹으면 3의 배수가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미 3의 배수가 됐는데 거기다가 4를 더했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1인 거를 더해주는 거니까 3의 배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S7은 여전히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갈게요. 여기까지는 3의 배수가 됐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패턴을 금방 파악이 돼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어떻게 되지? 이거 색깔 바꿔. 형광색. 나머지가 1이니까 나머지가 2 안 되죠? 그럼 여기가 나머지가 2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여기서 이거 왜 꺾였어? 여기서 안 되죠? 자, 여기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여기서 1, 1, 2, 2니까 지금 이 패턴이랑 겹치는 거지. 앞에서부터. 맞아요? 어차피 모든 자연수 나머지가 1, 2, 0, 1, 2, 0, 1, 2, 0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4, 4, 5, 5는 나머지가 1, 1, 2, 2니까 그 직전이었던 S6에다가 나머지가 1, 1, 2, 2가 더해져서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6이 되니까 여기까지 합, 즉 S6에다가 이만큼이 더 추가된 얼마예요? S10, S10 여기 색깔 바꿔. S10 보여요, 그죠? S10 요게 이제 내가 찾는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흘러가는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알겠죠? 왜요? 어차피 나머지는 반복되잖아. 나머지는 자연수의 나머지는 연속된 자연수의 3으로 난 나머지는 0, 1, 2, 0, 1, 2, 0, 1, 2, 0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되는 이 패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3개가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S10 되고 S11 되고 S12 되겠지. 굳이 검토를 좀 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색깔 왜 이래?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S11 여기까지가 S12가 되는데 S10 그 자체가 3의 배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6 나머지가 0인 걸 더해도 오케이. 거기다가 6 나머지가 0인 걸 더해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그 다음 패턴도 마찬가지로 S13부터는 또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생성되는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겠죠. 나머지의 반복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240까지 몇 개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런 전략을 세워보자. 지금 보니까 안 돼, 된다. 즉 6개가 한 사이클이에요. 6개가 한 사이클. 맞죠? 그렇다면은 6개의 한 사이클, 요 6개, 요 한 사이클 안에 내가 카운트하는 게 3개씩 들어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 다음 6개.
여기서 A7부터 A12까지 여기 6개 중에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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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3개가 또 내가 원하는 카운트를 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6개를 한 묶음으로 본다면 한 사이클로 본다면은 240까지는 총 몇 사이클이 있어요? 그죠? 240까지 6으로 나누니까 얼마요? 얼마죠? 240, 6으로 나누면 40. 맞아요? 40. 그죠? 40 묶음이 있는 거예요. 어려워. 240 나누기 6은 40이죠. 40개의 묶음이 있는데 그 한 묶음당 3개씩의 카운트가 되는 대상들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40 묶음에다가 한 묶음당 3개씩을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는 거니까요. 정답은 120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28번 뭐 해설이 좀 뭐 본의 아니게 길어졌지만 좀 조금 이런 문제가 약간 뭐랄까 어떤 형식은 없고 그냥 문제를 바로 이해해서 그다음에 적용하고 푸는 뭐 그런 어떤 그냥 형식적이지 않은 출제자가 잘 만든 문제 같아요. 우리가 어떤 3의 배수의 값은 나머지끼리의 합의 3의 배수 여부만 따져서 판단한다. 그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쭉 몇 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적당한 규칙성이 발견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카운트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8번도 한번 꼭 복습을 해보세요. 자, 29번입니다. 29번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 하나 체크만 하고 갈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fx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fn은 n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떤 비교가 될까라는 건데요. 일단은 x는 당연히 별말이 안 하니까 실수고요. 그 다음에 n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제 자연수예요. 그러면 실수와 자연수는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쪽이 훨씬 커요. 실수라는 집합이 자연수라는 집합보다는 더 큰 집합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볼까요? x제곱의 그래프는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x에다가 들어가는 값이 x면 x, x제곱의 점을 여기다가 무수히 많이 찍은 거예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맞아요? x, x제곱이라는 수많은 점들이 여기 라인을 이루면서 막 찍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fn은 n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뭐냐? 바로 여기 들어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바로 얘네들만 의미하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제곱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때 그래프를 어색해하지 마세요. 그래프는 그냥 단순하게 그 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n을 집어넣어서 n제곱이 됐다. n은 자연수야.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뚝뚝 떨어져 있는 점들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 점들이 어디 있냐면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요 x제곱이라고 하는 라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연수는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n제곱의 그래프는 뭐다?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점들은 어디 위에 있다? 그쵸? x제곱이라고 하는 그 라인 위에 존재한다 라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 얘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상태에서 2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0이 아니라 그랬어.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차수열입니다. 그랬을 때 S9와 S18의 값이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해볼게. 자, S9와 S18의 값이 같다. 그리고 첫째 항이 0이 아니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공차 D가 음수란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S9는 A1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S8까지 더한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합이 S9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A9 쭉 해가지고 A18까지 여기까지 누적해서 다 더한 게 S18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공차가 양수라면 공차가 양수한 얘기는 당연히 뭐예요? 뒤로 갈수록 이 항들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S9까지 합이 적당히 있었을 때에 거기에다가 S8보다 오히려 A8보다도 오히려 큰 값들이 이만큼 더 더해져 가지고 S18을 이루잖아요. 그럼 당연히 S9보다는 S18이 당연히 커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 같다라는 말에는 모순이 일어나는 거니까 D가 양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D가 만약에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첫째 항이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D가 0이란 얘기는 첫째 항의 값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첫째 항의 값을 0이 아닌 값 A라고 한다면 0이 아닌 값 A라고 한다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해가지고 A가 9개 더해진 게 S9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또 A를 맞아 18개까지 그죠? 18개까지 다 더한 게 S18이잖아. 즉 S9는 A가 9번 더해진 거니까 9A가 되고 S18은 A가 18번 더해진 거니까 18A가 되니까 근데 A가 0이 아니야. 그럼 당연히 서로 다르겠지. 맞죠? 그러니까 D는 0도 아니에요. 뭐 남았어? D다 음수란 얘기죠. 말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0이 아닌 등차 수열에서 S9와 S18이 같다라는 것은 어쨌든 첫 번째 항이 0이 아닌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공차 D가 음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쭉 해가지고 A에 어디 갔어? 9까지를 다 더한 게 이제 S9가 되고 여기가 S9가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합이 S9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A10 해가지고 A11 해가지고 쭉 해가서 A에 18까지 다 더한 게 여기까지 누적해서 더한 게 S18이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같다란 얘기는 추가적으로 A10부터 A18까지의 합이 사실상 0이었다 이런 말이죠. 이 생각. 다시 한번 A10부터 A11 해가지고 A18까지 추가적으로 더 더해진 것이 0이기 때문에 S9와 S18은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 말은 곧 A11, A12, A10부터죠. A10, A11, A12, A13, A14 이거 다 해봐. A15, A16, 아우 힘들어. A17, A18까지 맞아요? 이렇게 다 더한 게 얼마란 얘기예요? 이렇게 다 더한 게 0이란 얘기야. 그렇죠? 이거를 다 더한 게 0이란 얘기입니다. 다 더한 거니까 이것도 써. 처음부터 쓸 걸. 자,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결론이 또 나와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요 A10부터 A18의 한 가운데에는 A14가 있어요. 왜냐면 10과 18은 더해서 28이라는 짝수야. 짝수는 정확하게 2로 나누면 정수 14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 말은 이거거든요. 자, 양 끝을 더해보자. 그러면은 10과 14와 18은 서로 3개는 딱딱 간격이 일정하니까 14는요. A10과 A18의 등차 중앙이야. 그 말은 양 14를 기준으로 해서 A10과 A18의 합은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것이 2 곱하기 A14가 되겠죠. 등차 중앙. 맞죠? A 곱하기 2 곱하기 A14. 마찬가지로 A11과 A17 이렇게를 두 개를 더해도 2 곱하기 A14, 2A14. 맞죠? 양 사이드는 가운데의 2배. 맞죠? 그러면 A12와 A16을 더해도 2 곱하기 A의 14. 마찬가지로 A13과 A15를 더해도 2 곱하기 A14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A10부터 A의 18까지를 다 더했다는 얘기는 요 2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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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14 더하기 A14 총 몇 개예요? 8개, 9개죠. 즉 9 곱하기 A14가 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한 가운데 있는 A14의 값은 0이다 이런 말을 의미해요. 이 말을 하려고 너무 계속 이게 말이 길어졌지, 그지? A14항이 0이다. 아, 그렇구나. 또 지울게요. 그럼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A의 14항이 0이다 라는 결론까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AS9와 S18이 같다라는 이러한 정보 하나에서 공차가 음수이다. 더불어서 A14는 0이다 라는 결론까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좋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자.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돼 있었죠? 그렇죠. 2분의 n 가로 열고 2a1 플러스 n-1d였어요. 선생님이 근데 이걸 몇 번 강조했지만 이걸 여러분들 전개해 보시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2분의 d를 개수로 하고 n제곱이라는 항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적당히 중요하지 않은 개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n이라는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수항이 없다.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그 말은 최고창의 개수가 뭐예요? 음수란 얘기야. 즉 음수 곱하기가 아니라 음수를 개수로 하는 n에 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란 얘기예요. n에 대한 2차식. 맞죠? 여기까지 일단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됐고, 이 얘기를 해야지. 자, 지금 A1, A2 해가지고 A에 14를 거쳐서 쭉 나갈 텐데 봐봐요. 지금 공차가 음수이고 그 다음에 A에 14가 0이에요. 그러면은 공차가 음수란 얘기는 A2, A1, A2, A3, A4 쭉 갈수록 점점점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작아지다 보니까 0이 있고 계속 작아진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A의 1부터 A의 13까지는 음수의 값을 갖겠지. 아니, 맙소사 양수의 값을 갖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0 찍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수의 값을 갖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돼요. A1, A2 해가지고 쭉 누적된 값들은 점점점 커지다가, 그렇죠? 커지다가 A14가 0이 되는 순간 일단은 커지다가 이제 말겠죠? 그러다가 음수가 더해진다는 얘기는 이만큼 커지던 게 다시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다시 한번. 처음에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커져요. 양수로서 계속 커지고 있다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0을 찍고 더해지는 게 이제 음수가 더해지잖아. 그러면은 그 값이 점점점 커졌던 게 다시 줄어드는 이런 모습의 패턴의 어떤 값의 변화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좋았어. 자, 말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노 편집, 노 빠꾸, 원테이크 가자. 그러면은 자, SN이 음수를 개수로 하는 n 제곱 플러스 플러플러플러 n 해가지고 항수항이 없어. 그러면은 이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아까 얘기했었죠. 바로 sx, 즉 음수를 개수로 하고 x 제곱 플러스 뿅뿅뿅뿅 x 항수항이 없는, 즉 뭐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상수항이 없는 2차 식의 그래프 위에 sn이라고 하는 점들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너무 길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야.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식은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이런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갖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원점을 지나야 돼. 왜냐고? 여기에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원점 하나 지나고. 그럼 원점을 지나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것은 되게 많죠. 최초의 개수가 음수인 것, 즉 위로 볼록인 것은 뭐 이것도 있을 것 같고 좀 극단적으로 이것도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있을 것 같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 중에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연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적어도 초반에는 커지는 모습을 가져야겠지. 양수로서. 그러면은 이거란 얘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자연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로서 커지는 모습을 갖다가 적당히 다시 작아지는 모습을 갖는 이런 패턴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고?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자연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벌써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거 안 돼. 아까 이렇게 일사분면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라인 위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자연수의 점들이 뚝뚝뚝뚝뚝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지우고 여기를 다 지우고 이 그래프를 여기다가 한번 갖고 와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요 SN이라고 하는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파악이 됐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계속. 그죠? 자, 이제 문제 해석을 좀 드디어 해볼게요. 자, 집합 TN이 있어요. 집합 Tn인데 집합 Tn은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SK라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SK의 K는 1부터 N까지를 갖고 있어. 즉 TN에서 봐봐요. 요 N의 값이 결정이 되면은 1부터 N까지라고 하는 범위를 만들어주고 그 범위에 따른 그 자연수의 값들이 요 K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도 다 지워도 되지. 이제 다 지워도 되지. 그지? 만약에 만약 5다. 그럼 이것은 S1부터 S2 해가지고 S5까지의 원소들을 갖고 있다. 만약에 T10이다. 그러면 S1부터 해가지고 S2 해가지고 S10 10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합은 뭐냐 이거예요. 원소가 13개. 그럼 당연히 그럼 당연히 T13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S13까지니까 이게 13개지. 이렇게 되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닌데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의 SN의 그래프가 바로 이 라인 위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물론 이 라인 위에 이렇게 점으로 존재하겠죠. 뚝뚝뚝뚝 점으로 존재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점들의 패턴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첫 번째 S19와 S18이 같다 그랬죠. S9와 S18이 같다 그랬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값으로서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여러분들 이 그래프 자체가 적당히 어떤 대칭축을 하나 가운데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칭축을 하나 갖고 있어요. 축으로서 좌우가 같다. 대칭이란 얘기는 어떤 값 하나에 그 값을 만족하는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게 9와 18이 그 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여기 어딘가에 색깔을 바꿔. 여기 어딘가에 자연수 9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대칭으로서 어딘가에 여기 자연수 18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 값이 바로 여기가 S9도 되고 S18도 되어서 서로 같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라인 위에 자연수의 점들이 뚝뚝뚝 찍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란 얘기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랑 요거 보라색. 그럼 여기에 이제 보라색 괜히 이거 있으니까 괜히 좀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자. 이거를 이렇게 지울게요. 그렇죠? 좋았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어떤 생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냐면은 자, 9와 18의 정확하게 센터에 대한 즉 축은 얼마란 얘기예요? 13.5란 얘기죠. 그렇죠? 2분의 27이니까 13.5는 지금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13.5를 기준으로 해서 양 사이드에 자연수 뭐가 있어요? 또 여기에 13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4가 있어. 그 말은 13과 14의 값 여기 13의 값 여기 하고 그 다음에 14의 값 이만큼의 높이가 서로 또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높이가 이런 식으로 서로 또 같게끔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죠. 즉 S13과 S15 어디 갔어요? 14도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느낌이 빡 왔지, 그지? 우리는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S10 그리고 여기 있는 어디 갔어? S17 여기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하죠? 여기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 17 맞죠? 그러면은 S10과 S17도 정확하게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값이잖아요. 그것도 서로 같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다 풀었네. 이제 다 푼 거예요. 여기에 대칭인 것들이 뭐 있어요? 대칭인 것들이 여기에 S1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더해가지고 지금 27이 되는 건 다 대칭이죠. 값을 두 개를 더해서 27이 되는 건 다 대칭이니까 여기에 26도 있지. 여기까지. 그러면은 봐봐요. 뭐 여기에 있는 수많은 자연수들. 수많은이 아니라 몇 개의 자연수들 있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해가지고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한가운데 축이 13.5를 기준으로 해서 1과 26은 서로 높이가 같죠. 즉 같다는 얘기야. S1과 S26은 높이가 같으니까 서로 같은 값을 가져요. 또 S2와 S25도 이렇게 서로 같은 값을 갖겠지. 맞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S 이제 가자. 이제 답이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 자, T에 13은 당연히 뭐란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S2 해가지고 S13이란 얘기야.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자연수가 들어가니까 1, 2, 3, 4 쭉 해가지고 여기 13까지 보여요. 13까지의 원소는 얘네들이죠. 13까지는 다 13개. 그럼 당연히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또 13개. 이 13개는 당연히 서로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높이가 다르니까. 맞죠? 그러니까 내가 찾는 자연수 n은 일단 13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집합에서는
중복된 원소를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집합에서는 중복된 원소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T14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S1 해가지고 S13을 거쳐서 S14가 되는데 요 S14가 S13이랑 겹친단 말이야. 이거를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13까지 왔어요. 그런데 S14가 또 여기니까 걔는 방금 요 14와 겹쳐요. 그러니까 S14까지는 원소가 14개 있는 것 같지만 한 개 겹쳐서 13개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찾는 자연수 n은 14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시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쭉 가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쭉 가요. 그러다가 14가 되어도 얘랑 겹치니까 오케이. 그러면 15가 되어도 방금 여기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있었던 12랑 겹치니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이 모든 자연수들의 값들은 여기 있는 대칭성에 의해서 생기는 얘네들과 다 값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개의 원소가 있는 것 같지만 원소로서 카운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바로 여기 26까지. 26이 누랑 겹치는데 요 S1과 겹치니까. 맞죠? 왜냐면 1과 26의 가운데에 13.5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13부터 13은 되어야 일단 최소 서로 다른 13개는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13부터 어디까지? 쭉 가가지고 26까지가 정답에 해당하는 그 자연수 n이 되겠지. 그럼 정답은 우리는 13부터 14를 거쳐서 26까지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럼 정답은 이제 몰라. 13부터 26까지 합이다 이건데 이런 문제들은 되게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럴 때에는 막 이렇게 계산으로 푸는 것보다 그림으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실수가 없어서 이 그림을 설명하려고 말이 쓸데없이 길어졌지. 아무튼 여러분들 29번 같은 문제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30번입니다. 3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떤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 그리고 약수의 총합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영상에서 괜히 말이 길어지니까 얘기는 안 할 테고 혹시 모르는 친구들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약수의 총합 물론 양의 약수입니다. 양의 약수예요. 양의 약수 이렇게 두 가지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난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그냥 구글링을 해보시거나 유튜브에만 쳐도 수많은 설명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제발 꼭 알아두시길 좀 바래요. 이건 그냥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아니라 필수 그냥 상식 같은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죠? 예, 아셔야 돼요. 알고 있다는 전제로 얘기를 할게요. 자, 30번 볼게요. 30번. 자연수 m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다음 조건은 여기 박스에 있는 조건이고 모든 자연수의 k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am이라고 하는 거야. 문제 잘 읽어보셨겠지만 3 곱하기 2의 m제곱은 어떤 조건이냐면은 3 곱하기 2의 m제곱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잘 보세요. 공비가 2 이상 2를 포함해서 2보다 클 수도 있다는 얘기죠. 2 이상인 자연수의 등비수열의 제 k항이다. 항의 번호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맞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 예를 드는 건 선생님 여기다 좀 써볼게요. A2를 구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것은 3 곱하기 2의 제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3 곱하기 2의 제곱 그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3 곱하기 4의 1제곱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2의 제곱은 4니까. 왜냐면은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첫째 항이 3이고 여기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공비를 2로 그대로 본 거지. 공비가 2 혹은 공비를 4로 본 거잖아요. 2 이상 해당하는 거죠. 4는 2 이상이니까. 그러면은 자 이렇게 두었을 때는 이거는 몇 번째 항이에요? 세 번째 항이지. 얘는 몇 번째 항이에요? 두 번째 항이죠.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n번째 항, 등비수열 일반항이 뭐예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지. 즉 얘가 항의 번호야. 여기가 n번째 항이니까. 즉 지수가 n-1이라면은 1을 더해서 n을 만들어서 항의 번호를 만드는 거지. 즉 3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2의
여기다 하나를 더 크게 해서 3 빼기 1로 만들어서 요 3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항의 번호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3 곱하기 어떤 공비의 여기 제곱 혹은 1제곱 이 항의 번호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개 더 큰 거, 즉 3, 2 이렇게 그게 바로 항의 번호가 된다. 즉 이것들이 K들이잖아요. 그러니까 K의 총합을 구하는 거니까 5가 된다. 그래가지고 A2는 5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 이것만 잘 변형하면 되겠다.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둘 수도 있고 4의 1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겠다. 이런 것만 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이건 예를 들다 보면 패턴이 바로 나와서 예를 여러 가지 드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A에 만약에 4를 하자.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2의 4제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2의 4제곱은 어떻게 해석이 되죠? 그죠? 자, 바로 이 4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답을 가져가는 거지. 4는요, 이렇게 할 수 있어. 1 곱하기 4로 쪼갤 수 있고, 2 곱하기 2로 쪼갤 수 있고, 4 곱하기 1로 쪼갤 수 있지. 자,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요 앞에 있는 1, 2, 4가 뭐예요? 바로 4의 약수지. 약수. 맞나요? 1, 2, 4. 그 말은 이거거든. 3 곱하기 2에 1 곱하기 4로 그대로 보는 거야. 그게 바로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3 곱하기 2의 4제곱. 앞에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 이거는 3 곱하기 2에 4를 2 곱하기 2로 쪼개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미리 묶을 수 있지.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3 곱하기 4의 제곱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야? 3 곱하기 이번에는 4 곱하기 1로 쪼개면 2에 4를 4 곱하기 1로 쪼개면은 여기서 이렇게 묶어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자? 바로 3 곱하기 16의 1제곱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이 3이고 3은 그냥 변함이 없어. 근데 공비가 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공비가 2일 때도 되고 4일 때도 되고 16일 때도 된다. 거기에 항의 번호는 요 4제곱, 제곱, 1제곱보다 한 개씩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5번째 항, 이거는 3번째 항, 이거는 2번째 항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미 정답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일단은 A에 그러면 4는 뭐가 되는 거예요? 4는 5와 3과 2의 합이야. 그런데 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결국엔 이거지. 4에다가 1을 더한 거죠. 또 3은 2에다가 1을 더한 거지. 2는 1에다가 1을 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4와 2와 1 바로 뭐예요? 이거지. 그거는 곧 뭐예요? 이 짝꿍에 따라서 그냥 또 이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4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약수 보여, 약수? 약수를 구해. 1, 2, 4를 구해. 그러면은 1, 2, 4를 합치고 거기에다가 1보다 큰 거 하나 1, 하나 더 1, 하나 더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이게 된 거고 2가 된 거고 2보다 한 개 더 큰 게 해가지고 3이 된 거고 4보다 더 하나 큰 게 해가지고 5가 된 거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요 1 더하기 2 더하기 4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4의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지. 맞나? 그러면 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약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3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그러면은 한 개만 더 해볼까? 이거 예시를 드는 게 최고지. 예를 들어서 A의 10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해석하자는 거죠? 3 곱하기 2의 10제곱에 관한 해석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가자. 10은 1 곱하기 10으로 쪼갤 수 있고 2 곱하기 5로 쪼갤 수 있고 5 곱하기 2로 쪼갤 수 있고 10 곱하기 1로 쪼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3 곱하기 2에 1 곱하기 10으로 쪼개면은 그냥 1 곱하기 10이니까 그냥 10제곱 됐죠. 그리고 또 2 곱하기 5는 어떻게 됩니까? 3의 2 곱하기 5는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이거는
2의 3 곱하기 4의 5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그리고 또 5 곱하기 2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의 5제곱의 제곱이 되니까 이건 3 곱하기 32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거는 마지막으로 3 곱하기 10 곱하기 1로 쪼개면은 2의 10제곱의 1제곱이라는 얘기는 3 곱하기 공비가 무려 1024의 이야기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이상인 자연수, 자연수. 2 이상이니까 공비가 2, 공비가 4, 공비가 32, 공비가 1024에 해당하는 항의 번호. 즉 이건 뭐예요? 항의 번호는 10 더하기 1, 11번째 항. 얘는 5죠. 5 더하기 1, 11번째 항. 그럼 이건 2죠. 그럼 2 더하기 1, 세 번째 항. 그죠? 5 더하기 1은 여섯 번째 항이네. 그죠? 여섯 번째 항. 2 더하기 1, 세 번째 항. 그리고 이거는 1 더하기 1, 두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거를 다 더하는 거지. 이게 K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거 있는 1, 2, 50은 뭐예요? 바로 약수들의 총합에다가 1, 1, 1, 1, 4죠, 4. 4는 약수의 개수 4개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10은 M이죠. 10의 약수의 총합 더하기 4, 1, 2, 4개. 그러니까 이게 약수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끝났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 200이죠. 그러면은 A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200은 200의 약수의 총합, 양의 약수입니다. 양의 약수의 총합에다가 20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자연수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과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도 머릿속에 있어야겠지. 그런 걸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좀 일부러 어차피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패턴을 잘 파악하셔서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